여러분 혹시 블루베리를 아무 음식이나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그동안 쌓아온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화와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태성 박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음식 조합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블루베리의 치명적인 조합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블루베리를 열심히 드셨는데도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대부분 잘못된 음식 조합 때문이었죠. 오늘은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블루베리의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좋은 조합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블루베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이정호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만 먹기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우유에 타서 드시곤 하셨어요. 때로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넣어서 드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기억력이나 혈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불편함만 늘어났어요. 이정호 어르신은 블루베리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좋은 음식을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우유와 만나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졌던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정호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조합으로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피해야 할 조합이에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이 성분들이 블루베리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유럽 영양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평소의 30%까지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좋은 성분의 70%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특히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성분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강하게 결합해서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또한 우유의 지방 성분이 블루베리의 수용성 비타민들의 흡수도 방해하죠. 제가 만난 김미정 69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시리얼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넣어서 드셨는데 3개월이 지나도 눈 건강이나 기억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봐도 기대했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김미정님이 하루에 블루베리를 2컵씩 드셨다는 점입니다. 일반 권장량의 2배나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원인을 찾아보니 매번 우유와 함께 드셨기 때문이었어요. 좋은 음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이거예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최소 2시간 후에 우유를 따로 섭취하시라고 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우유를 드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가당 아몬드유나 귀리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어요. 특히 아몬드유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미정님도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유로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같은 양의 블루베리를 드셨는데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카페라떼나 블루베리 밀크쉐이크처럼 블루베리와 우유가 함께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로 피하셔야 합니다.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이 조합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조합인데요. 특히 과일 샐러드를 만들 때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블루베리의 비타민C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일본 식품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오이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C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블루베리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른 항산화 성분들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비타민C를 산화시켜버리는 효소인데요. 오이를 썰거나 씹는 순간 이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함께 씹어서 드시면 블루베리의 소중한 비타민C가 거의 모두 파괴되어 버려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과정에서 블루베리의 다른 항산화 성분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도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C가 파괴되면 이런 성분들의 효과도 크게 떨어지게 되죠. 박정호 65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한 간식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과일 샐러드에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넣어서 드셨어요. 매일 꾸준히 드셨는데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박정호님은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갈아서 해독 주스라고 하면서 드셨다고 해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블루베리의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오이 때문에 블루베리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거의 상쇄되고 있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도 감기 예방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두 음식을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입니다. 오이는 오이대로 드시고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대로 따로 드시면 각각의 영양소를 온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오이를 먼저 드시고 1시간 후에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 활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 블루베리를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해요. 또한 오이와 블루베리가 함께 들어간 시판 주스나 스무디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조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보시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과일 샐러드에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좋은 과일이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파인애플은 산도가 매우 높은 과일이거든요. 블루베리도 어느 정도 산성이 있는데 두 과일을 함께 드시면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파인애플의 pH는 3.2에서 4.0 정도로 상당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여기에 블루베리의 산성까지 더해지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이 두 과일을 함께 드시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되죠. 국내 소화기 연구 자료를 보면 산성이 강한 과일을 동시에 여러 개 섭취할 경우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 소화 불편이 크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데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일부 영양소까지 분해해버릴 수 있거든요. 특히 블루베리에 포함된 단백질과 아미노산 성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선자 70세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셨어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부터 속쓰림이 시작되고 식사 후에도 계속 위가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선자님이 아침 공복에 이 스무디를 드셨다는 점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강한 산성 음식을 드시면 위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벼운 속쓰림 정도였는데 계속 드시다 보니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염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의외의 원인이었죠. 좋은 음식을 드셨는데 오히려 위에 손상을 준 셈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식습관만 바꿔도 회복이 가능했지만 계속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면 돼요.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셨다면 점심쯤에 파인애플을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각각의 좋은 성분을 모두 받으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이 두 과일을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약으로 위산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한 산성 음식을 드시면 위장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파인애플과 블루베리가 함께 들어간 시판 주스나 스무디도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시판 제품들은 대부분 당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파인애플과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고 속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드시면 좋은 건 아닙니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은 반드시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유, 오이, 파인애플 모두 각각은 좋은 음식이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서로의 좋은 효과를 상쇄시켜버려요. 이제는 반대로 블루베리의 효과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루베리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좋은 음식 조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바나나의 칼륨이 블루베리의 혈관 건강 효과와 시너지를 내면서 혈압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되죠. 바나나의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이 장에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항산화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유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뇌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B6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분인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와 결합하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돼요. 제가 상담한 정미경 67세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셨어요. 2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혈압이 140에서 125로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활력이 넘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해요. 정미경님은 처음에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담당 선생님과 상의한 후 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는 개인차가 있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이 개선된 좋은 사례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갈색점이 조금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고 완전히 익어서 말랑말랑한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블루베리와 함께 드신 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해요.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무가당 아몬드유나 물을 조금 넣고 갈면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떤 과일과 주로 함께 드시나요? 두 번째로 권하는 음식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거트보다 2배 많은 단백질과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이 유익한 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장벽을 통해 흡수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장이 건강해지면 전체적인 면역력도 향상되죠. 또한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이는 특히 당뇨 위험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칼슘도 블루베리와 좋은 조합을 만들어요. 블루베리의 비타민 K와 그릭 요거트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한승호 71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신 후에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셨는데 3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6.2에서 5.8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한승호님은 처음에는 그릭 요거트의 신맛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블루베리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요거트의 신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조합 없이는 간식이 밋밋하다고 느끼실 정도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일반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릭 요거트 중에서도 당분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으니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신맛이 나는 그릭 요거트가 가장 좋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유익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릭 요거트의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포만감과 면역력 강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를 복용하신 후에는 장내 유익균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도 이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음식은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블루베리의 뇌 건강 효과와 만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시너지를 냅니다. 호두의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이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뇌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 되는 거죠.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40%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효과가 나타난 셈이거든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서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이는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현숙 68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최근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매일 오후에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서너 개를 함께 간식으로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게 쉬워지고 요리할 때도 재료를 까먹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2개월 후에는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니 정상 범위로 나왔다고 해요. 호두 외에도 아몬드, 피칸, 브라질너트 같은 다른 견과류들도 블루베리와 좋은 조합을 만들어줍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피칸은 아연이 많아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다만 하루에 한 줌 이상은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두 기준으로 하루에 4-5개 정도가 적당해요. 또한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가공되지 않은 생것이나 볶은 것을 선택하시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견과류는 오히려 나트륨이나 당분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간식으로 챙기시면 뇌와 심장 건강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조합으로 간식을 드시면 오후 집중력도 높아지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혹시 평소에 간식으로 어떤 견과류를 즐겨 드시나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서 항산화 효과가 2배로 증가해요. 또한 녹차의 태아닌 성분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블루베리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녹차에는 탄닌이 들어있어서 블루베리와 동시에 드시면 안 됩니다. 탄닌이 블루베리의 일부 성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마시시는 게 좋아요. 5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블루베리의 혈관 건강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줘요.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처럼 올바른 조합만 선택해도 블루베리의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와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좋은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조합은 우유, 오이, 파인애플입니다. 우유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70%까지 방해하고 오이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로 비타민C를 파괴하며 파인애플은 강한 산성으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라도 기대한 건강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 계시면서 블루베리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잘못된 조합 때문이었던 거죠. 좋은 음식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블루베리 조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시리얼에 우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 드시거나 블루베리 우유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런 조합은 반드시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좋은 조합은 바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견과류, 녹차,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런 조합들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증대시키면서 뇌 건강, 심장 건강, 면역력, 혈당 조절까지 모든 면에서 시너지를 냅니다. 같은 블루베리를 드셔도 효과가 2배, 3배로 달라지는 거죠. 바나나와 블루베리는 혈압 조절에 특히 좋고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는 장 건강과 면역력에 탁월해요. 견과류와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고 녹차나 다크 초콜릿과는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잘못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가 모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한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해요. 블루베리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견과류와 함께라면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함께라면 아침 식사 대용이나 저녁 후 디저트로도 좋고요. 제가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블루베리를 드실 때 우유, 오이, 파인애플은 반드시 피하시고 바나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호두 같은 좋은 조합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이렇게 바꿔보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바나나 스무디로 시작하시고 오후 간식으로는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에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하루 종일 꾸준히 공급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에도 더 유리하거든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합만 바꾸셔도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음식도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하고 견과류는 한 줌, 그릭 요거트는 150g 정도가 적절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양을 조절하시고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산성이 강한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바나나의 양을 조절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는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슈퍼푸드인 견과류의 올바른 섭취법과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도 블루베리만큼이나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견과류 조합의 함정들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블루베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보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많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이어집니다.